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2호 제7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사업 추진.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최근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위해 2022년도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정환경에 따른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을 위한 남양주시만의 정책 사업으로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인터넷 통신비,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 앞서 2020년에 취약계층 2,852명에게 노트북 등 스마트 기기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해 4,252명에게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학습용 스마트 기기 등 지원 사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학습용 스마트 기기의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7일부터 1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2022년 2월 7일 기준 남양주시의 주소지를 둔 초, 중, 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은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자녀가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남양주시 학생들만큼은 소득 격차에 따른 학습 환경 차이나 디지털 격차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더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4060세대 인생가모작 지원 위해 N+4인 생활기술학교 운영.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4060 신중년 세대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3월부터 남양주 플러스 N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N 생활기술학교는 일반 경비원, 방수기능사, 타일기능사, 소형 중장비 면허 과정 등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교육 과정 중심으로 매월 운영되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40 물결표 쌓인 69세, 1953년 물결표 쌓인 1982년생, 신중년 세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첫 번째 과정으로는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을 통해 오는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1기 2 진행되며 교육은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남양주시 정제2청사,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2 인생가모작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초본 및 구직 확인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이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출입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N생활기술학교 과정별 일정 등 향후 진행되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다산서당 홈페이지 https://deseinddo.nyj.co.kr에 게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평생학습과 인생가모작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590-4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열린 어린이집 설명회 실시.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지난 24일 2022년도 열린 어린이집을 준비하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하는 열린 어린이집 설명회를 실시했다. 열린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근절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으로 열린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원하는 경우 자녀의 활동 모습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 운영 및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전체 어린이집 대비 열린 어린이집의 비율은 25% 정도로 2022년 1월 기준 현재 남양주시에는 104개소, 전체 어린이집 585개소의 약 27%의 열린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열린 어린이집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보육정책과 담당 주무관이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직접 강의를 진행해 열린 어린이집 선정을 준비하는 어린이집이 신학기 운영 계획 수립 시 유념해야 할 주요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 및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시 심사 가점 부여, 교재 교구비 및 보조 교사 우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열린 어린이집 선정 및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두천시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1위 선정. 동두천시가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연원 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어 4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역의 75%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역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020에서 2021년 동안 사업별 추진 실적에 대해 서면과 현장 평가를 실시하였다. 동두천시는 중앙도심광장에 시민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행복드림센터, 30년 이상 흉물로 방치된 외국인 거주 아파트를 철거하고 생활문화센터 등을 건립하는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지역 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고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체육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반다비 체육센터 등 총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경기도로부터 3개 사업의 기획,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인센티브 활용 사업은 지침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사업을 3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두천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그간 노력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까지 확보하게 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설맞이 생필품 지원.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관장 강창훈에서는 지난 1월 26일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 지사장 양지웅, 후원으로 설을 맞이하여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생필품 전달은 매년 명절 및 어버이날, 연말 등의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물품을 복지관에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동두천지사, 지사장 양지웅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게 되었다. 양지웅 지사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꾸준히 따뜻한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며 마음을 전했다. 한편 강창훈 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새해를 맞이해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컸으나 이번 사회공헌 활동으로 외롭지 않게 따뜻한 마음과 함께 후원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 제 정기회의 개최. 동두천시는 지난 27일 동두천시 소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동두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 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동두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동두천시 주관으로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두천경찰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회의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이 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 상황과 21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동두천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위원장, 사회복지과 5,000명, 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